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며 조 후보자의 부인이 위임을 받은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부 반발이 계속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서 계속 북상 중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인근 해상으로 올라온 태풍은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진 출석해 구속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줬는지 그게 옳은 건지 조사받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표창장에 직인을 찍어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표창장은 누군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당연히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대 총장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임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최 총장은 기자들에게 자신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이 위임을 받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위임을 아마 줬는 기억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최 총장은 정 교수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것 같다면서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알려진 코링크 PE의 투자를 받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도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일단 어떤 것을 궁금하셨나요? 검찰은 최 씨에게 사모펀드에서 투자받게 된 경위와 방급공사를 어떻게 수주하게 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주체인 특수 2부 외에도 특수 3부와 대검 반부패부에 이어 방위사업수사부 일부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펀드와 웅동학원 관계자 소환이 어느 정도 끝나면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직접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발급해준 쪽과 발급받는 쪽의 앞뒤 관계가 맞지 않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키스트에서 받았다는 인턴 이수증이 그런데요. 이건 알고 봤더니 조 후보자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 지금 키스트에서 일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슬쩍 임의로 만들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에 작성한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이수 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던 2010년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영문 논문 자료 분석 등을 했다는 내용. 하지만 조 씨는 당시 실제로는 채 5일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키스트 측은 조 씨에게 인턴 이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급한 기록 자체가 없고요. 일수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증명서 발급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스트 인턴 이수증은 담당 센터장이 결제를 하고 원장의 직인이 찍혀 발급됩니다. 하지만 담당 센터장은 결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키스트가 공식 발급한 적이 없다는 조 씨의 이수증은 담당 센터장이 아닌 인턴 생활을 소개해준 키스트 이모 소장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장은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씨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수증을 내준 셈인데 실제 키스트 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달 시기도 의문입니다. 이 소장이 이수증을 전달한 건 인턴 기간에서 3년이 지난 2014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조 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했다 탈락한 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검찰이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도 다 검찰에서 가져가서
키스트 측은 또 조 씨가 인턴에 참여한 시기는 당초 알려진 2010년이 아니라 2011년이라며 자체 진상조사보다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의혹은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내일 하루 일정으로 여는데 여야가 합의했는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는 아직 이견이 좀 남아 있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최창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3주 만에 여야가 내일 6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하루는 준비를 해서 쟁점이 됐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당장 내일 청문회여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인데 한국당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증인 없는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갱이를 벌인 것입니까? 하지만 합의는 법사위에서 또다시 막혔습니다. 역시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인데 오늘 최종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의를 해놓고 증인을 뒤에 협의해야 되는데 원대 합의는 지켜야 되고 간사간 합의는 유예를 해야 되고 그건 아니죠. 청문회 개최 소식에 조 후보자는 다행이라고 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합의는 해줬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도 그렇고 증인 범위도 그렇고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허망하게 양보를 해줬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건데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책임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청문회 일정 합의.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다음 주가 아닌 내일 청문회를 열고 이틀 아닌 하루. 여기에 증인도 없는 청문회 결정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통 큰 양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은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여러 의혹이 이미 나왔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한국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회의에서도 당 중진들 전원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낸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자리가 조국의 사퇴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단두대가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청문회 합의 직후부터 한국당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법사위 전체 회의엔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증인도 없는 청문회는 맹탕에 맹탕을 더한 허망한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여당 이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라며 나 원내대표를 향해 품위 있게 사퇴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임명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청문회를 치르고 나면 여론도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검찰 수사는 예민하게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며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거센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측된 태풍의 경로와 위력을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13호 태풍 링링은 뜨거운 열대해상을 지나며 급격히 발달했습니다. 소용돌이 구름의 중심부에는 눈이 선명히 보입니다. 링링은 오늘과 내일 중국 동쪽 해상을 지나 토요일인 모레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해로 북상해 토요일 밤 황해도나 경기 북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링링은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도 강풍을 동반한 강한 중형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최대 순간 초속 45m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0년 비슷한 진로로 북상한 태풍 곰파스도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을 몰고 와 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과거 서해상을 지나면서 영향을 주었던 태풍보다 서해상에서 조금 더 가깝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공사 현장 등의 시설물 관리와 수확철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가 주택이나 고층 아파트 등에서도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에는 가을 장마로 인해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오늘 내일은 또 얼마나 내릴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고 제주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 충남 지역으로는 50에서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서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50에서 150mm 이상, 주말 동안 제주 산지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으로도 100에서 2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액상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가 어제 오후 직접 검찰을 찾아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밝혀서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진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인천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씨에게 출석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피의자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화물 가방에는 액상 대마를, 자신이 매는 배낭에는 젤리와 사탕형 대마를 수십 개를 넣고 입국했는데도 구속되지 않아 검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검찰이 2차 조사까지 마친 뒤 어제 오전 뒤늦게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여론을 의식한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 씨가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구속을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또 조만간 압수품 분석과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어젯밤도 게릴라성 시위가 이어졌고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시위도 그대로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홍콩에서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시위대에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條例草案明年7月 就會自動失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본격화된 지 88일 만의 일입니다. 강경했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시아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타이완으로 넘어가 지지 시위를 요청하는 등 타이완으로 시위가 확대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 반응은 냉랭합니다.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와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에 대해 아무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83 of us arrested, among them 67 charged with rioting, and at least 5 suicides for the cause. We have already paid a heavy price. 당장 간밤에도 홍콩 도심 곳곳에서 게릴라성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예정된 공항 점거 시위 등 대규모 시위도 강행키로 했습니다. 타이완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공표하면서 시민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될 경우 다시 유혈 진압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위의 단초가 됐던 송환법이 철회된 것은 분명 홍콩 사태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만 길어진 시위의 상처를 일거에 치유하기에는 충분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얀마 일정을 계속 소화했습니다. 아웅산 폭탄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도 참배했고 또 경제 교류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의 독립영웅 아웅산의 묘역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노린 테러로 북한 공작원들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테러로 서석준 당시 부총리 등 정부 인사와 기자 등 17명이 숨졌습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당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2014년 건립된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에 헌화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17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한 미얀마 산업단지 기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220만 제곱미터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출자했습니다. 5년 뒤 완공 예정입니다.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 에아와디 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가 중국과 인도, 아세안 34억 명의 소비재를 연결하는 중심지라며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모비 참배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함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로 이동합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KBS 뉴스 홍성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 등으로 동맹국을 압박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날선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데 그 나라들은 고마워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반면 동맹국이 아니라 적성 국가였던 이란과 북한 등을 상대로는 거듭 부드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군 적군을 거꾸로 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한 동맹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은 느닷없이 비용 문제였습니다.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re spending a lot of money to help Japan. We're spending a lot of money to help South Korea, the Philippines. But we're helping a lot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at have never appreciated it. 이어 미국은 그 나라들에게 고마워하도록 요구한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면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발언 수위가 더 직설적입니다. 당장 이달 중순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입니다. 반면 이란과 북한에 대해선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는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고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북한의 잠재력에 대해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a country with tremendous potential, and I think they're going to want to take advantage of it. 적성국을 협상 상대로, 동맹국을 거래 상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발언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높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동맹이 있는 나라는 번창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죽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입에 비닐을 넣고 눈에는 비누를 발랐다. 무슨 고문받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받은 학대 사례들입니다. 보육교사 2명이 7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해 왔는데 지난 2달 동안 확인된 것만 100여 건에 달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는 아이를 이불째 옮기더니 발로 머리를 차 깨웁니다. 간식을 먹일 때는 쑤셔 넣듯 억지로 집어넣어 입안에 상처를 입힙니다. 한 여자아이는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상처 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탁 때렸어? 선생님이 때렸어?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곳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고 있는 원아 7명을 상습 학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말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에 비누를 쑤셔넣고 휴지를 쑤셔넣고 눈에 비누를 바르고 화장실에 애를 40분 동안 방치하게 놔두고 있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효자손이 가득했는데 저기에 갖다 밀어가지고 애가 넘어져서 우는 거예요. 특히 학대가 발생한 장소가 원장실 바로 옆이라 원장이 학대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야 돼서 전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원아들의 부모들도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어 피해 원한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시민 20여 명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활약상이 차량 CCTV 화면에 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해안도로에서 뒤집힌 차 안의 아버지와 딸을 구하는 모습인데요. 최진석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남해안의 한 해안도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더니 뒤집힙니다. 운전자의 손만 가까스로 창밖으로 나온 다급한 상황. 지나가던 차들이 모두 멈추고 주변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순식간에 차로 몰려듭니다. 한 남성이 차 위로 올라가 문을 열고 탑승자를 구하는 사이 다른 시민들은 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거나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제가 뛰쳐나가게 되더라고요. 뛰쳐나가서 이제 상황을 보고 주변 분들도 이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뛰어오셔가지고 차를 잡아주시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20살 딸은 부상 없이 사고 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버지가 갓 면허를 딴 딸에게 운전을 가르치다 일어난 사고로 추정됩니다. 이게 조수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성인이 서면은 거의 키 높이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도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죠. 앞서 지난 7월 충북 옥천에서 승용차에 깔린 초등학생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구조하고 부산에서는 여고생 5명이 힘을 모아 승합차를 들어올리고 차에 깔린 50대 남성을 구하는 등 교통사고 현장에 시민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또 연기되게 생겼습니다. 하원의회가 10월 말로 잡혀있던 브렉시트 일정을 다시 석 달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에 맞서 10월에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영국이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유럽연합법이 찬성 329표, 반대 300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제가를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It needs to go through the other place. It needs to receive royal assent, and it needs to be given effect. 이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이루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만일 둘 다 실패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EU 집행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노딜도 불사하겠다며 10월 말 EU 탈퇴를 공언해온 존슨 총리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신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중 누가 다음 달 EU 정상회의에 가서 협상을 할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를 얻는 데 그쳐 법안 통과 조건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안전장치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자기의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에 저자로 올리고 그걸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서 공분을 샀는데요. 추가 조사 결과 이 자녀들의 고교 생활 기록부까지도 엉터리로 꾸며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연구 논문을 내면서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습니다. 두 자녀는 2015년과 이듬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고 논문에 허위로 참여한 사실 등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두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생활기록부도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하지도 않은 논문이 이미 발표된 것으로 기재된 건데 당시 담임교사가 학생 말만 믿고 기록한 겁니다. 둘째 자녀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해서는 안 되는 논문 3편을 기재했고 독서 활동은 첫째 자녀가 전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학 입시 자료로 쓰는 생활기록부가 엉터리로 관리되어 온 겁니다. 애들이 써주는 대로 대부분 가나트 활동을 그냥 적어주는 입장이니까 받아서 적어준 거고. 전북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기관 경고하고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 허위 논문 참여로 불거진 대학 입시 비리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바하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강력한 기세로 휩쓸고 간 카리브해의 휴양지 바하마의 총리가 한 말입니다. 바하마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폐허가 됐는데요. 참상을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거친 뒤 하늘에서 바라본 바하마는 폐허 그 자체입니다. 인구 7만 명이 거주하는 아바코와 그랜드 바하마는 전체 가옥의 절반 가까이 파괴됐습니다. 그나마 형태를 유지한 가옥들도 사람이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시설 파괴로 단전과 단수가 계속돼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물에 잠긴 지역들이 많아 구조팀이 보트를 타고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휴양지로 각광받던 바하마는 온데간데 없고 현재로선 제거는커녕 구조 작업조차 벅차 보입니다. 피해 규모 역시 정확히 집계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8살 아이를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I want to assure and inform the Bahamian population that we can expect more deaths to be recorded. 허버트 미니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고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해안 경비대와 국제단체들도 나서 구호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생필품과 식수 공급, 의약품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몰고 온 허리케인 도리안은 현재 2등급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리며 미 동부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한국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부모들의 승낙 없이 어린이 채널 이용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광고를 보도록 한 혐의 등을 문제 삼아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큰 벌금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국 공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중국 사업가가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겪게 된 일들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오를 수 있다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회사는 바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가 함께 설립한 제작사입니다. 오바마는 퇴임 뒤에 영화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는가 하면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새로운 저서집필에 들어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다급하게 옮기는 모습인데요. 인도 북부 펀자브주에 있는 한 폭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안전시설이 허술한 불법 공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다음 달 디왈리라는 힌두교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폭죽이나 등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이틀 전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종됐던 34명의 탑승객 가운데 33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일가족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밖에 아직 한 명이 실종 상태긴 하지만 생還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사실상 전원 사망으로 현지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일 새벽 해안에 정박 중이던 다이빙 선박에 불이 나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 채널 아일랜드 항구에서 40km쯤 떨어진 산타크루즈 섬 인근 해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들이 대부분 선실에서 잠이 들었던 새벽 3시쯤 불이 나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화재 참사로 실종된 34명의 탑승객 가운데 지금까지 시신 33구가 수습됐고 한 명만이 실종 상태지만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Guests were sleeping below decks in their bunks, and their main exit out of there was through the galley. And when they opened the galley door, they said it was totally engulfed in flames. 희생자 가운데는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 여행을 떠난 세 딸과 부부 등 일가족 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족은 사고 발생 전날 밤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You know deep down that it's true that they've passed on and they were in that boat and they're not going to be found. 사망자 가운데는 이번 사흘짜리 스쿠버 다이빙 탐사 여행을 이끈 여성 해양 생물학자도 포함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로 선실 복도와 출입문이 막혀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조된 승조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의 회장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어린이집 규제 법안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김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공립분과위원장을 맡았던 2013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 1,2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김 회장의 지시로 직접 돈을 뽑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사무국장 등 국공립분과위 간부 1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담 중이에요. 손님들이 오셔서. 국회의원들 5명한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네네. 앞서 경찰은 한화총칙 계좌에서 모두 2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복지위 의원 여러 명에게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 자격을 국가나 보육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으려 돈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후원금이 이른바 입법 로비를 위한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의원실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이번 주 극장가는 상대적으로 개봉작이 적은 편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송형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편에서 가까스로 악몽을 이겨낸 친구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27년마다 아이들이 사라지는 마을에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친구들, 화려한 캐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른에게 보이는 공포인 만큼 한층 더 강렬한 영상으로 관객을 놀라게 합니다. It's a roller coaster of emotions, you know, the bad ones, the good ones, but mainly the love and the friendship and these characters coming together. 공포심이 불러오는 공포라는 기존의 주제를 확장한 다음 완결하는 속편으로 무리 없는 마무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주 동물원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자신이 맡은 동물들을 사랑으로 돌보지만 그럴수록 혼돈을 느낍니다. 인간이 구경하기 위해 동물들을 가두는 시설이 계속 필요한 걸까?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야지 돌 던지고 놀리고 뭐 이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전시 중심에서 생태 환경 중심으로 동물원 시설을 바꿔야 하지만 늘 예산이 문제입니다. 영화는 동물원에 대한 면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인간이 동물의 권리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이와 함께 죽을 때마다 환생을 거듭하면서 주인을 지키고 오직 주인만을 사랑하는 반려견 이야기 안녕 베일리도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주변 지역에는 한동안 유무선 통신이 마비가 됐었는데요. 5G 통신과 인공지능, AI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재난 대비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화재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진입이 어려운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통신구 온도 이상 감지. CCTV 확인. 사파이어 출동. 이 온도 감지 케이블이 통신구 내부 온도를 감지해 30도 이상 올라가면 천장에 붙어 있는 레일 로봇과 탱크형 로봇이 출동합니다. 풀 HD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로 현장 상황을 5G로 실시간 전송하고 사파이어 출동 완료. 에어리졸 발사. 소화액을 분사해 초기 진화를 돕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통신구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 발생 시 5G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진화가 가능한 통신구 관리 혁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맨홀이 물에 잠겼을 때도 5G 로봇을 원격 조종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0kg의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 유해가스를 감지하고 자동 양수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강풍이나 외부 충격으로 기울어진 통신줄을 탐지하는 드론 등 재난에 대비한 통신 혁신 기술들은 2, 3년 후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회원이 7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을 경찰이 수사해 지난 7월 사이트가 폐쇄됐는데요. 현직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사이트 운영을 눈감아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은 과거에도 다른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지난 7월까지 운영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회원이 70만 명, 성매매 후기도 21만 건에 달해 국내 최대 사이트로 꼽힙니다.
공동 운영자 4명은 이러한 사이트를 2개나 운영했습니다. 2017년 초 운영자 2명을 붙잡은 경찰은 최근에도 1명을 더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쫓아가 보니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나왔습니다. 2017년 검거된 운영자가 A경위에게 돈을 준 겁니다. 운영자와 지인이었던 A경위는 1년 넘게 10여 차례에 걸쳐 차명 계좌 등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경위는 이 대가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운영자가 수배됐는지 조회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의 검은 공생은 운영자가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이트 운영 혐의로 복역 중인 운영자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입니다. 구속된 A경위는 수년 전 여성 피의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정직을 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수사 결과를 좀 통보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망간 나머지 운영자 1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수년 넘게 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은 배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과 최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피고인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사 돈 1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유성기업 이노조 확대를 위해 목표치를 제시한 현대차 직원에게 노조 파괴 개입 혐의가 명백하다며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가 드러났다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측은 창조 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적법 행위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이중처벌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9월 13일은 해방 이후 사법주권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법원의 날인데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에 놓였던 사법부가 법원의 날을 앞두고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의 한 대형마트 문화센터. 방문객들이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는 부동산 계약과 임금 체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정보입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대형 마트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준비한 시민 사법체험 강좌가 열렸습니다. 강연자는 현직 판사. 법정 안 엄숙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법관이 실제로 재판에서 경험하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소개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직접 들려주는 강연에 시민들의 호응도 컸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했지만 나하고 뭐 상관이 없다 했던 얘기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용어들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오늘 장보러 잘 왔어요. 이달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방과 미군정을 거쳐 사법 독립을 이뤄낸 날을 기념하는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됐던 상황에서 사법부가 법원의 날을 계기로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원을 딱딱한 곳이 아니라 가깝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 법원 종합청사에선 오는 10일까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법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전시회 등도 열립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최근 화물차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평소 보행자를 살피는 습관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방화대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사이 밀리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까치고개 사이 신호 여유롭게 받으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현충로 한강대교 부근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국회대로 도심 방향 신월IC부터 목동교까지 간간히 지체와 정체입니다. 반포대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 양방향 서행하는 가운데 외곽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집회 및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월드컵대교 교량 구간의 시설물 설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고 대통령이 입시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과 불신을 품는 국민들 목소리가 그만큼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입 정시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지난해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 확정한 마당이라 이번 개편은 큰 틀을 바꾸는 차원까진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수시 입학 제도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확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학생의 품성과 능력, 노력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꼼수와 편법이 학생의 성과와 노력으로 포장되게 놔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인턴 경력 같은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 등에 의해 아름아름 찾아가서 쌓는 경력이 아니라 공고 등을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개방된 인턴십만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올리기 위한 각종 상이 남발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학생과 교사, 부모가 골머리를 앓고 심지어 돈을 써서 대리 작성까지 시키는 일마저 비일비재한 실태는 교육당국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입시에서 금수저 전형이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묻는 면접이다 소리가 나오도록 방치해선 안 될 일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이들이 촛불을 드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공정성, 투명성은 입시제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며 조 후보자 부인이 위임을 받은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당 내부 반발도 계속돼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서 계속 북상 중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인근 해상으로 올라온 태풍은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진 출석해 구속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마에 태풍 소식까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남해안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진입하겠고요. 이후에는 서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제주 산지로는 3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으로는 100에서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